제가 인생에서 세운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하게 부자가 되자, 요 두 가지예요. 일단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장세를 보면은 내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도 거의 지난주를 기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는 거 말고는 딱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너무 자책감을 느끼거나 투자에 있어서 오판을 내리지 않으려면 투자에 신경을 집중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 다른 목표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기만 해도 투자 멘탈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투자와는 상관없지만 투자 멘탈에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명상입니다. 명상이 웬 말이냐고요? 절에서 오셨냐고요? 그래서 머리를 민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요즘처럼 내 자신의 문제보다 시장의 상황이 더 문제가 큰 경우에는 스스로의 객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명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불교에서 시작된 활동이지만 종교와 관련 없이 서양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해서 굉장히 핫하게 밀고 있는 액티비티예요.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사내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 유명한 영화배우라든지 운동선수나 이런 셀럽들도 명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기도 하죠. 저도 완전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길게는 아니고 한 3분에서 5분 이렇게 짧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명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정신적인 상태를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감정과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생각 자체를 비우기 위한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투자 판단을 위한 멘탈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죠. 명상 관련된 앱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 같은데 이제 명상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채널도 있고, 그런 것들 틀어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이게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돈 드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솔직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경력에 비해서 몸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올해로 16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되면 17년이죠. 17년이면 거의 달인이 돼야 돼요. 제가 헬스장 가서 봐도 제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막 압도적으로 좋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자부심이 드는 건, 정말 진도가 느리긴 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힘이 많이 세거나 그렇진 않지만 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힘이 세졌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만 해도 턱걸이를 한 개도 못했어요. 매달려서 몇 초 동안 버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개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힘을 키워왔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에 투자와 운동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그 무게를 올리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과 유사성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고통을 참는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컨셉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무작정 빨리 성장시키는 것, 빨리 무게를 늘리고 빨리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계좌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루틴을 지키면서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투자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주눅들고 막막한 활동이에요. 그런데 쉬지 않고 우직하게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문득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요즘같이 장이 빠지고 계좌가 깨지면은 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투자하면서 장이 나빠질 때마다 술을 마신다고 하면 주식 살 돈을 술값에 다 쓰지 않겠어요? 저는 일단 술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때 좀 건설적인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좋으나 나쁘나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과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유명 유튜버 레인메이커님 있죠. 레인메이커님이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시장 반등 때까지 아침 먹을 자격이 없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정말 빵 터졌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장이 빠져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사실은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루 식사를 2끼밖에 안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공복 상태를 16시간 동안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건데요. 이게 꼭 2끼만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8시간 동안 하루 식사를 다 마치면 되는데, 막상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2끼 이상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을 거르고 첫 번째 식사를 12시부터 시작했고, 그날 밤 8시 전까지 저녁 식사를 끝내는 그런 식으로 루틴을 짰었어요.
그러면 이 16시간의 공복 기간 동안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데, 왜 컴퓨터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 안에서 불필요한 세포 성분들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반응이 생기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나의 군사를 먹어치우는 거죠. 뭐 어려운 이야기 다 걷어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복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 투자 멘탈 다 떠나서 본격 다이어트 방송으로 넘어가 보면, 살 뺀다고 뭐 이상한 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먹어야 빠지는 거예요. 나는 세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계속 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세 끼 다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끼 정도 거르는 게 루틴이 잡히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에 만약에 좀 허기진다 이럴 때는 블랙커피나 탄산수를 먹으면 식욕을 많이 억제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살을 빼기 전에 몸무게가 84kg까지 쪘었는데 간헐적 단식을 본격적으로 지키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동안 5kg가 빠졌어요. 어차피 이렇게 장이 힘들 때 식비조차도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한 끼 정도 걸러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혹독하다, 정작 성과를 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새 장이 안 좋아서 정말 큰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계좌가 많이 빠져서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우리가 이거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장의 투자 성과가 저조하다면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장세를 잘 이겨내고 다음 강세장에서 뵙겠습니다.